이번 시간에는 지노타이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퀀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염기 서열이 치환된 돌연변이를 검출하는 연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리시퀀싱 프로젝트라고 하며 한 종의 여러 개체의 서열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또는 유전형과 형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인과 암 환자의 유전형을 비교하여 암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형을 발견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게놈 전체에서 베리언트를 찾는 과정을 베리언트 콜링이라고 합니다. 매핑한 리즈와 레퍼런스 서열을 비교했을 때 매핑된 서열 중에서 레퍼런스와 다른 염기 서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즈는 레퍼런스와 같은데 몇몇 리즈만 다르다면 이는 시퀀싱 오류일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규칙적으로 다르다면 베리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레퍼런스 서열인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NGS 리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얼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5개는 G를 가지고 있고요. 레퍼런스와 같이 밑에 5개는 레퍼런스와 다른 T를 한 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헤테로자이고트한 유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5개, 1대1이죠. 1대1이니까 한쪽은 G, 한쪽은 T인 그런 헤테로자이거스한 그런 유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반드시 이게 5대5, 즉 알렐이 이런 5대5로 알렐이 얻어지리라는 보장은 없고 T가 좀 더 많거나 아니면 좀 더 적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알렐의 비율이 6대4나 7대3이라면 여전히 5대5 헤테로자이고트한 5대5가 기대치인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그런 프리퀀시가 얻어졌다고 판정하고 헤테로자이고트라고 판정하겠지만 만약에 G가 대부분 9개고 T는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다든지 또는 G는 하나고 T가 9개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TT 또는 GG였고 이 한 개짜리들은 시퀀싱 에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8대2 또는 2대8 이럴 때는 참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리언트 콜링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false positive의 수를 주려고 합니다. 즉 확실한 헤테로자이고트인 경우에만 헤테로자이고스라고 콜링하고 애매한 것은 아예 콜링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언트 콜링 프로그램이 콜링하지 않은 부위를 모두 호모자이고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8대2를 기준으로 8대2보다 낮으면 시퀀싱 에러라고 생각하고 그 높은 건 8대2에서 2대8 요 사이만 헤테로자이고트 생각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은 그것이 7대3에서 3대7 사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얼마로 할 거냐, 몇 퍼센트의 시퀀싱 에러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은 프로그램마다 설정되어 있는 이제 기본 값들이 다릅니다. 박테리아와 같은 해플로이드 지놈의 경우에는 각 지놈 좌표별로 가능한 유전형은 ATGC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각 좌표별 지노타이핑을 가장 간단히 하는 방법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가장 빈도수가 높은 알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시퀀싱 에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다수의 리즈가 한 가지 알리를 가지고 있고 극히 일부만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뎁스나 커버리지가 높은 부위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커버리지가 높지 않고 두 가지 알렐이 존재한다면 비슷한 빈도로 아니면 낮지 않은 빈도로 한 가지 알렐이 낮지 않은 빈도로 존재한다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률론적으로 접근하여 지노타입 라이클리후드를 가능한 지노타입별로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게놈상의 어느 한 부위를 지나가는 리드들의 알렐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리드가 있는데요. 1, 2, 3, 4 네 가지 리드가 있는데 따라서 뎁스가 4이겠죠. 뎁스가 4인데 두 개는 G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개는 T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리드만 봐가지고는 G인지 T인지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해플로이드 지름입니다. 해플로이드. 따라서 G가 두 개, T가 두 개니까 GT 헤테로자이고트와 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G 아니면 T 어느 하나여야 되죠. 하지만 GR1의 경우는 프레드 스코어가 30과 20이라서 높은 편이지만 TR1의 경우에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편이겠죠. 매우 낮죠. 따라서 T로 시퀀싱 된 이 두 가지 리드들은 시퀀싱 퀄리티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시퀀싱 에러라고 무시하고 G다, 이 경우는 G라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리드는 G라고 시퀀싱이 되었는데 그 프레드 스코어가 30이고 따라서 이 G가 틀릴 확률은 시행하는 3승 0.001이 되겠죠. 자, 틀릴 확률이 0.001이니까 G가 될 확률은 0.999가 되겠죠. 0.99가 되고 T가 될 확률은 그러면 T가 될 확률은 P가 아닐 이 확률에 세 가지가 있겠죠. T가 될 G가 아닐 경우에는 A나 C나 T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T가 될 확률은 이 0.001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0.00033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될 확률도 0.00033, C가 될 확률도 0.00033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제 이 두 번째 리드처럼 20일 경우에는 0.01, 0.99, 0.0093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만약에 이 T를 봤습니다. T를 봤어요. 그러면 프레드 스코어가 10이고 그러면 T가 아닐 확률이 0.1이죠. T가 아닐 확률이 0.1이에요. T가 아닐 확률에 0.1이고 T가 될 확률은 0.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반대로 G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T가 일단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0.1인데 그게 T가 아닐 방법은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G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0.1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0.033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4개의 리드의 시퀀싱 데이터를 관찰했을 때 지노타입이 G일 가능성은 이 4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이 4개 숫자를 다 더 곱하면 1 곱하기 1.077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가 될 확률은 이 4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4개의 확률을 다 곱하면 0.88209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클리드가 둘 다 작지만 G일 라이클리후드가 T일 라이클리보다 약 1000배쯤 높습니다. 1000배쯤. 따라서 우리는 G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 G일 것 같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1000배 높은데 이게 1000배가 뭐 충분히 높고 우리가 이걸 이제 G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높은지 아니면 높긴 높지만 아주 높은 건 아니다 라고 할지, 이게 얼마 정도 높으면 1000배가 얼마 정도 1000배인지 아니면 뭐 10,000배가 돼야 되는지 10만 배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100배만 돼도 되는지 몇 배 정도 높을 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스레시홀드가 필요하겠죠. 이 스레시홀드는 어떻게 정하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G인지 T인지 알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다른 실험으로 정답을 알고 있는 지노타입만 정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정답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때 이 라이클리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때 보니까 보통 이 차이가 한 100은 나는구나. 그러면 100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아니면 1000은 돼야지 이게 모든 정답을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정답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스레시홀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플로이드 지놈의 지노타이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진핵 생물은 다이플로이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지노타입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AA, CC, GG, TT와 같은 호모자이고트와 AC, AG, AT, CG, CT, GT 이렇게 헤테로자이고트 6가지 해서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플로이드 지놈의 경우에는 4가지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다이플로이드 경우에는 10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제일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사용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2개, T가 2개라서 GT 헤테로자이고트라고 생각하면은 쉽겠지만 T의 퀄리티가 낮아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플로이드 계산할 때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G1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GG1 확률은 G1 확률과 동일하겠습니다. G라는 리드를 봤을 때 GG1 확률은 동일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G니까요. 자, 근데 따라서 요 칼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모자이고트 확률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헤테로자이고트예요. 자, GT 헤테로자이고트 확률은 저희가 G를 봤을 때 G1 확률이 0.9999고 T1 확률이 0.00033이기 때문에 GT 헤테로자이고트에서 이런 데이터가 얻어질 확률은 G1 확률과 T1 확률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0.49966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의 칼럼은 이 두 칼럼의 평균값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물론 나머지 AG나 AC, TC 이런 모든 10가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GG나 GT가 아닌 나머지는 다 매우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우나 또는 T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CC, AA, TT, AC 또 이런 것들은 매우 낮은 라이클리후드를 갖기 때문에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높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레이쇼는 약 5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배가 충분히 높은지 낮은지 애매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컷오프를 100으로 정했으면 이 50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판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건지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콜을 못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의 리드가 2배만큼 있어요. 그래서 1번 리드가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고 2번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고 3번 리드도 2개, 4번 리드도 2개가 있다. 3, 4번 사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전부 8개의 리드가 있다. 같은 시츄에이션에 그렇게 되면 이 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곱의 차이는 이제 제곱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50이 아닙니다. 50 곱하기 50이라서 2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컷오프가 꽤 이 컷오프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이지만 그 양이 반복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런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을수록 결국은 뎁스가 높을수록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 가지고 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해서 만약에 우리가 G 알릴이 가지고 있는 리드가 n개고 T 알릴을 가지고 있는 리드가 1개다. 그리고 그때 이 n 플러스 1개의 리드들의 프레레 스코어가 전부 똑같은
x를 가지고 있다. x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프레스코어는 그 x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 10을 취한 것이 되겠죠. 다 모든 리드는 다 똑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개수만 차이 난다 이거죠. g가 n개, t는 1개다. 자, 그러면 그 라이클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gg일 경우에 계산을 하면 gg일 경우에는 이제 요 x가 이제 뭐 0.001이든 0.01이든 하여튼 그 x를 가정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n개가 있으니까 라이클리드를 계산할 때는 그걸 n승을 하겠죠. 리드가 n개가 쭉 밑으로 있을 테니까 n을 하고 t가 하나 있을 때는 이거 t는 이제 3분의 1을 갖겠죠, x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 x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때는 요 n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approximation이 이렇게 됩니다. 근사치로는 1 빼기 nx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3분의 x를 곱한 것이 되고요. GT 헤테로자이거트는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1 빼기 x와 그 3분의 x를 평균된 값이 이제 결국은 n 플러스 1개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계속 똑같은 값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도 이제 이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1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우리가 x를 한번 0.01이라고 가정, 프레스코어 20이죠. 프레스코어 20이라고 가정하고 또 n을 결국 GRL이 7개, 7대1, 8대1, 9대1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또 x를 이번에 좀 더 그 g가 또는 t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30, 프레스코어 30으로 가정하시고 그때 이제 n을 이번에는 그 9에서부터 11로 이렇게 변화시켜 보세요. n이 작을 때는 헤테로자이거트가 우세합니다. n이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g가 너무 많은 게 아니고 t가 한 개 있는데 g가 뭐 몇 개 없어. 그러면은 이 t일 확률도 gt 이 헤테로자이거트 확률이 t일 걸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gt 헤테로자이거트로 코어하는 게 마땅하고 반면에 n이 커지면 n이 이제 이럴 때 9가 된다든지 뭐 10이 된다든지 이렇게 커지면 호모자이거트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 t 하나 있는 거를 무시하고 호모자이거트로 콜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0.01일 때는 좀 작은 n을 계산해보고 x가 클 때 0.001일 때 더 퀄리티가 높아지면 n이 더 많아 될까요? 왜냐하면 이 퀄리티가 높으면 t가 하나 있더라도 그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n이 굉장히 많아져야지만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노타이핑 하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